도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딸이 이제 알려준 녹화 방식으로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겹따기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벽지가 여기 원래 손상됐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요 부분 그리고 요렇게 따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땄냐면 여기에 원래 강아지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막 나 있었어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막 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걷어내고 종이를 먼저 이만큼 대략적으로 뜯은 거죠. 이거는 완전 깔끔하게 뜯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새 종이를 이렇게 바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딴 겁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손상시킨 벽지만큼만 뜯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사포로 샌딩을 했어요. 사포를 가지고 이 면에 분명히 강아지가 물어 뜯었으면 굴곡이지거든요. 종이가 안쪽으로 패인 곳도 있고 덜 패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포로 깨끗하게 샌딩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면이 지금 약간 좀 깨끗하게 샌딩이 되어 있고 단차가 거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종이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여기 발려져 있던 이 종이에요. 이 종인데 이제 이 종이를 새로 이제 그 짜투리 남아 있던 그 종이를 그것보다 크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물불림을 해놨어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물불림으로 15분을 해줬습니다. 15분. 물불림 15분. 물불림을 15분 해줬어요. 물불림을 15분 해주고 지금 이쪽을 자세히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그 물불림 해놓은 벽지를 뒤쪽으로 뒤집어 가지고 배접지, 그러니까 비닐 코팅층이 아닌 배접지 종이를 이렇게 지금 뜯어 놓은 거죠. 배접지 종이를 잘 뜯으면 또 잘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벽지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배접지가 되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지금 그 손상된 떼움을 해야 되는 벽지 자체가 잘 안 떨어지는, 배접지와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벽지입니다. 실제로 이 집을 시공을 할 때도 벽지 겉지가 너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지는 배접지를 뜯다 보면 이제 한계가 생겨요. 예쁘게 안 뜯어지고 종이 뜯어지는 부분은 뜯어지고 안 뜯어지는 부분은 안 뜯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공교롭게 결을 찾아도 조금 찢어지다 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어느 정도 뜯고 난 다음에 사포로 샌딩을 해줍니다. 뒷면을 사포를 부드럽게 샌딩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종이가 이제 실크 비닐 벽지 겉지만 이제 비닐 코팅층만 남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샌딩이 돼요. 균일하게 샌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이를 이제 준비를 해 주는 거죠. 준비를 해 주고 나서 지금 사진이지 이제 칼받침을 해서 자르는 사진이 있는데요. 요 배접지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드칠을 해줍니다. 본드칠. 저는 터치 본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터치 본드를 가지고 시공을 해주면 좋아요. 너무 점도가 진한 201이나 205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층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 발라놔도 그 꿀렁꿀렁하는 모양이라고 합니까? 그게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보기가 싫어요. 마르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약간 묽다 싶을 정도의 점도와 그리고 풀보다는 조금 진한 게 좋더라고요. 제가 시공을 해보니까 된 풀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된 풀보다는 차라리 물과 바인더를 조금 섞은 묽은 본드, 그 터치 본드를 하죠.
터치 본드를 해서 이쪽을 일단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 사이즈보다 아까 오려낸 사이즈 있죠,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요 오려낸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해서 요렇게 지금 먼저 대략적으로 발라 놓은 겁니다. 벽지를 한 요 정도 크기죠. 조금 더 크게 발라야 나중에 자를 때 요게 뒷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르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요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반듯하게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서 붙이는 것이 좋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칼받침을 대 가지고 두 개 다 자르는 겁니다. 두 개 다 자르는, 속지까지 자르는 거예요. 요거를 한 겹따기를 하려고 하면 고수들도 사실은 어려워요. 고수들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힘을 딱 줘가지고 자를 때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를 때 내가 실제로 자르고 싶은 사이즈가 요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자르고 싶은 사이즈가. 그러면 실제로 자르고 싶은 사이즈보다 더 길게 빠져나와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요렇게만 자르려고 해요. 한 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티가 남습니다. 이 부분이 티가 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는 거죠. 이거 많이 남길 필요는 없어요. 요 자리를 많이 남길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막 많이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1cm 정도만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화살표를 길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한 1cm 정도 넘어간다 생각하고 0.5cm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넘어가는 게 키포인트예요. 넘어가는 게. 그렇게 넘어가게 크로스 자르고 요 부분을 딱 드러내면 요 부분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깔끔하게 딱 이음매가 잘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음매 롤질 하면 되죠.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정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음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음매가 보이는데 사실 이 이음매는 벽지 엠보의 그 두께 때문에 생기는 이음매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원래 사이즈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겹쳐 발랐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이음매가 생기는 건지 소비자나 일반인들이 언뜻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고 나서 걸레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걸레를 이제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극세사잖아요. 극세사 하기 전에 거품 타올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거품 타올, 그 다음에 극세사는 물기 제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극세사를 쓰게 되면 나중에 이음매 벌어지면 훨씬 덜 해요. 그리고 풀자국도 거의 덜 생깁니다. 거품 타올은 어쩔 수 없이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소재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이음매 쪽에. 근데 풀을 닦으려면 어차피 물이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 그 거품 타올로 닦고 그 풀 기운이 있는 면에 물이 스며들어서 풀 기운을 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극세사, 마른 수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쫙 닦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면이 깨끗하게 이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이 다 된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음매가 안 보이네요. 이음매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예. 요 정도 보면 이음매가 좀 보일라나? 좀 색깔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마 한 요 정도는 지금 눈에 띌 것 같은데, 요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보이죠? 약간 여기 색깔이랑 여기 색깔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상황은 요렇게 된 부분은 이제 마르고 나면 이제 일반인들은 요 이음매가 작업이 여기 요 정도 남겠죠? 요거는 이제 다시 직송을 받겠죠. 제가 아마 요 정도 여기는 본인 이음매가 됐겠군 하지만 요쪽을 보면 이음매가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좀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죠?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겹다기 그런 요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밀착 시공이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렇게 되려면 띄움 시공은 사실 겹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밀착 시공 전제가 밀착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밀착 시공 그리고 잘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요거 겹다기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려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스냅 사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가끔씩 이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사진으로 카톡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거 분석해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스냅 사진을 설명을 곁들여서 분석을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예,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잠깐만 검은색으로 할까? 오케이, 좋아요, 알람 설정,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바이.